네, 안녕하세요. 보은의 한종훈입니다. 법인에서 낙찰받았던 물건 중에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소위 말하는 빌라왕님께서 현재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서 접견 신청을 하러 왔었고 방금 접견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약 접견증이고요. 말씀을 10분 정도간 나눴어요. 나누고 이제 그분도 뭐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 과정에서 지금 먼저 들어와 있던 거고 이곳에 그리고 들어와 있으면서 저한테도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탄원서를 써서 해달라. 본인도 좀 억울한 면이 있다. 건축주가 있고 본인이 껴 있었고 다른 분이 있었는데 어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들이 있나 봅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연구해보고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 나와 있어요. 대단지 오피스텔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뭐가 많이 꽂혀 있죠? 누가 보면 이거 다 경매로 나왔냐 싶을 정도로 많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낙찰받은 데가 1206호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황색 봉투가 꽂혀 있었고 우리가 미리 수거를 한 상태예요. 내용도 확인했었고요. 자,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현재 상황을 볼게요. 아까도 어떤 할아버지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누군가 이랬답니다. 다 부셔져 있고요. 일부러 이걸 다 부셔놓은 거예요, 지금. 누가 이랬는지는 CCTV 돌려보면 나오겠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냐? 오피스텔은 주기적으로 관리단을 바꾸거나 또는 관리단을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이 언젠가는 생깁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 올해 2023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다른 관리단으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 관리단이 없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 계약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 관리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 2023년 4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단이 왜 없냐? 관리단을 바꿀 때 입주민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 이 오피스텔, 대단지 오피스텔의 절반 이상의 집 문짝들을 빌라왕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왕이 현재 교도소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전체가 100세대예요. 그 중에 51세대를 빌라왕이 갖고 있는 겁니다. 49세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봤자 과반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관리단을 바꿀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빌라왕을 교도소에 접견 신청을 해서 만나러 간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동대표들, 그리고 입주민 대표자들, 그리고 낙찰자, 소유자죠, 현재. 우리까지 다 가서 회의를 할 거고요. 접견 신청을 해야 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지의 전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여기가 동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저쪽 옆으로 보면 상당히 큰 오피스텔입니다. 주차장도 층마다 있고요.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지하 주차장 따로 있고요. 상당히 큰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문제가 관리단이 부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암담하죠. 여기가 분리수거장으로 간단하게 썼던 것 같은데 휴게실로도 쓰셨던 것 같은데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하니까 좀 깨끗한 옆뒤만 여기 조금 해야겠다. 맞아요. 지금 이 물건지에 관리단이 부재인 상태예요. 그 전 관리단이 1월 말까지 하다가 이제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관리단으로 급하게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전 관리단이 이런 열쇠, 시건 장치에 대해서 다 꽂고 갔어요. 문제죠. 시건도 안 돼 있고 열쇠 잃어버리면 저건 또 어떻게 맞출 것이며 유수 검지 장치실 다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네, 지금은 좀 많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분수요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그 1층에 11시 모인다고 해서요. 네, 오셨어요? 네, 지금 그러면 네. 거기 여기 올라가는 초입에 예. 여기 커피숍이라고 있거든요. 아, 예.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네. 가져오는 건데. 결국 요거만 받으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예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보시면은, 관리인을 여기 선임을 해야 돼. 위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임원들을 뽑아야 돼가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 의중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막 들었고,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설명하는 것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사람이 설명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많이 알고 계신 분은 그 당일날에 같이 와서 아침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아마 해결될 걸로 보여요. 네, 접견 신청하러 민원 본사실에 들어갈 거고요. 이미 인터넷으로 수감 번호를 알아서 거기에 기입을 하고 접견 신청을 완료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 본사실에 가서 제 주민등록증을 내고 제 일정 서류를 작성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접견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한 번씩 받았고요. 노란색 넓은 칸에 본인 이름 핸드폰에 가져가셨나요? 박영수 씨는 또 비밀번호 몰라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네? 태블릿하고 소리도 못 가져간다. 네. 오늘 적게 왔다는 거 증명서 같은 거 떼가야겠다. 이제 구청에서 스탠드 갔다 왔냐. 네. 그런데 우리 오늘 적게 놓은 거, 적게 놨다는 사실 확인서 같은 거 뭐 있나요? 혹시 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본인들이 찍어가세요. 아, 그럼 저걸 하나 찍어야 되겠다. 우리 연애 왔다는 걸 구청에, 이쪽 구청에다가 좀, 네, 거기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설한 회사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건설의 사장이 그 건축 대금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소송했다잖아, 박문선 씨, 그 시행사한테. 저 사람도 그러면 같이 건축 그거였나? 어떻게 이런 거 해줘야지. 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5만 원 근데 너무 아니면 안 되고. 네, 저희가 접견을 10분 동안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그 빌라왕, 소위 빌라왕이죠. 그 사람의 말씀을 더 들어보고 또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에서 그분이 어떤 위치인가, 그리고 우리는 낙찰자 그리고 소유자로서 어떤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 10분 정도 나눴습니다. 일단 그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분이 여러 개의 이제 문짝들을 갖고 있었어요. 수십 개를. 그런데 여기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었겠죠. 임차인들이 살고 있다가 이제 전세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서, 전세는 한 3년, 4년 전에 맞춰놨었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부동산이. 그것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겁니다. 가격이 안 맞으니까요. 못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들이 다 주택도시보조공사라든지 허그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들은 공사 측으로부터 본인들의 전세금을 변제받고 나가셨겠죠. 이 보증공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원래 있던 소유주, 소위 빌라왕이라는 사람에게 보증공사가 돈 달라고 했겠죠. 내가 세입자들을 나갈 수 있게 도와줬으니 넌 나한테 우리 공사 측에 돈을 줘야 된다. 하지만
현재 임차가 맞춰지지 않는데 그 가격에서 임차가 안 맞춰지고 더 다운시켜서 맞춰야 되는데 한두 개면 본인이 어떻게 신용대출을 땡기든 뭐하든 해결할 수 있었겠으나 수십 개를 갖고 있으니까 곱하기 수십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가 한 5천 났어요. 본인 신용대출로 5천을 메꾸면 한 개 정도는 가능하죠. 해결이 가능하죠. 근데 한 개가 아니라 수십억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돈을 못 주니까 보증공사가 가압류를 때려버린 겁니다. 가압류를 때려버리고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교도소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사연을 한 10분 정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임대인의 의무가 뭐냐? 임차인이 나갈 때 돈 당연히 줘야죠. 줄 수 있을 본인의 캐파만큼만 하셨어야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상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아무도 예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견할 수 없다 할지언정 본인의 캐파만큼만 하셔야지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이건 이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건물을 매입을 하고 그런 부동산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사건의 마무리 결론을 짓자면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고 민주주의고 본인의 사유재산을 마음껏 늘릴 수 있다 라고는 하지만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못 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도 의식주에 대해서 면밀히 공부하고 내 권리가 뭔지, 나의 권한이 뭔지, 그리고 상대방의 권리가 뭔지,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의 권한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염두하셔서 사유재산을 늘리는 그런 행위를 잘 합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